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로직 중 하나인 조건문을 앱 인벤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조건문 익히기 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체크 상자 컴포넌트를 이용해 조건문을 익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라는 각각의 체크 상자가 체크될 때 한 번에 하나의 체크 상자에만 체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체크된 해당 컴포넌트의 텍스트가 레이블에 출력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남자 체크 상자의 체크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체크 상자의 체크 상태가 참이라면 레이블에 남자가 선택됨 이라는 글자를 출력해주고 참이 아니라면 여자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를 거짓으로 정해줍니다. 여자 체크 상자 또한 남자 체크 상자와 반대로 만들어줍니다. 조건문 혹은 if문이라 불리는 조건문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되거나 맞지 않을 때 동작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숙제가 있는가 라는 조건의 조건문에서는 숙제가 있다면 숙제를 하고 숙제가 없다면 논다 라고 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 조건문에는 반드시 예와 아니오가 모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문의 조건이 맞을 때만 실행되는 동작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건문이 거짓이라면 실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숙제가 있다면 공부를 하면 되지만 숙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문의 조건이 아닐 때 또 조건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니면 만약 else if를 통해 또 다시 조건문을 만들어 주어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숙제가 있는가 라는 조건에서 숙제가 있다면 숙제를 하면 되지만 숙제가 없다면 놀 수 있습니다. 이때 비가 오는가 라는 조건문을 하나 더 추가해줘서 비가 온다면 집에서 TV를 보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가서 축구를 하게끔 조건문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로직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조건문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문이 앱 인벤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이너 화면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 상자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남자와 여자 체크 상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두 개의 체크 상자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 체크 상자 컴포넌트를 통해 체크 상자를 활성화해 주거나 혹은 비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체크 상자의 항목을 출력해 주기 위한 레이블 컴포넌트도 추가해 줍니다. 이제 블록 화면에서 기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체크 상자 컴포넌트의 블록들 중에서 남자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변경되었을 때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블록을 찾아 꺼내줍니다. 이 블록을 통해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참 혹은 거짓으로 변경될 때 실행될 동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어에 있는 조건문 블록을 꺼내줍니다. 조건문의 조건이 들어가는 곳에는 논리에 있는 등호 블록과 참 블록을 통해 만약 남자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참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하의 블록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하에는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을 남자가 선택됨 이라고 지정해 줍니다. 또 여자 체크 상자와 중복으로 선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자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거짓으로 지정되도록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자 체크 상자의 블록을 만들어 주면 예제가 완성됩니다. 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정말 자주 쓰이는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구문이고 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체크 상자 컴포넌트를 2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 상자 컴포넌트는 무언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2개 정도 만들었는데요.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이 체크 상자에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상자 이 부분에 체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체크 상자에 이 부분 누르면 체크가 해제되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체크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상자 컴포넌트를 2개 정도 만들어 주시고 레이블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체크 상자는 이름이 체크 상자 1이니까 얘를 이름을 바꿔줄 건데요. 속성에서 텍스트도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컴포넌트의 이름도 바꿔주겠습니다. PPT나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할 때는 남자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자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체크 상자의 텍스트를 여자 이렇게 정해주고, 여기 컴포넌트의 이름 또한 여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체크 상자, 여자라는 이름의 체크 상자의 속성에서 텍스트가 여자라고 바뀌면서 이 부분이, 이 체크 상자 뒤에 오는 글자 부분이 여자라고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체크 상자 2는 남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라고 바꿔주면은 이렇게 남자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런 형식은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뭐 남자 여자를 고를 때 2개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보실 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보통은 이런 체크 상자에 하나에 한 번, 즉 중복되지 않게 체크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자이면서 남자인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남자이면서 여자인 분이 없고 여자이면서 남자인 분이 없는 그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이런 체크 상자에는 중복되지 않게 여자의 체크를 했다면 남자의 선택을 했을 때 여자의 체크 상자가 해제가 되고, 반대로 남자의 체크 상자에 체크를 했다면 여자 체크 상자에는 체크 상자에 체크를 했을 때는 남자에 있는 체크 상자가 해제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설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문을 통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만 만들어 주면은 디자이너 화면은 모든 화면이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블록을 이동을 해서 조건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뭐 미혼, 기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회원가입할 때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지선다나 답이 한 개인 뭐 문제나 혹은 오지선다 같은 시험 문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이런 체크 상자를 이용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만들면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 줄 거는 체크 상자 컴포넌트 안에 있는 블록입니다. 체크 상자 컴포넌트 안에 블록들 중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블록을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상자의 체크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실행될 수 있는 블록을 만들어주는 이 블록이고요. 이 블록이 대단히 약간 처음 접하시는 분은 헷갈릴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얘는 변경, 즉 상태가 변경되었다라는 뜻인데, 이 변경되었다라는 뜻이 체크 상자에 체크가 되었는지 해제가 되었는지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변경이 됐다, 즉 체크가 없던 게 생기거나 생긴 게 없어지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실행되는 동작을 정해줄 수 있는 블록입니다. 체크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풀려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상태가 변경되어 있을 때 실행되는 걸 정해줄 수 있는 블록이고요. 그래서 이때 조건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건문은 공통 블록 안에 제어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제어에 들어가면은 맨 위에 있는 놈이 조건문인데요. 이 제어에 여러 가지 조건문 블록들이 많은데 조건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맨 위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블록을 꺼내 주시면 되겠는데, 이 블록이 조건문의 구조이고, 이 만약 뒤에 오는 게 조건문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해줄 거, 숙제가 있는가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약 뒤에다가 조건을 정해 주실 수가 있고, 조건이 맞을 때, 즉 조건문이 참일 때
뭐 true일 때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뒤에 오는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고, 조건문에 아니오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아니오는 요 파란색 톱니바퀴를 눌러서 요 아니고 만약 있고 아니면 있는데, 아니면을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블록이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문의 조건, 요 뒤에 오는 값이 조건이 되는 거고, 요 조건이 참이라면 그러면 뒤에 오는 블록이 실행되는 거고,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아니면 뒤에 오는 블록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 만약에 있는데, 이 블록은 아닐 때 조건을 한 번 더 넣어줄 수 있는 블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건에 있는 뭐 숙제가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숙제가 없다면 뒤에다가 뭐 또 조건을 하나 더 넣어서, 그렇다면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해서 뭐 비가 온다면 뭐 나가서 놀 수가 있고, 비가 온다면 뭐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블록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쓸 것은 조건문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본적인 조건문, 파란색 톱니바퀴로 뭘 추가해 주지 않은 기본적인 조건문의 형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만약 뒤에 오는 게 조건문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 조건문의 조건이 참이라면 그러면 뒤에 오는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고, 조건문의 조건이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블록입니다. 기본적인 블록은. 그래서 이 블록을 이렇게 넣어 주실 거고요. 우리는 체크 상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 레이블에 우리가 선택한 체크 상자에 텍스트를 출력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체크 상자를 클릭했을 때 한 번에 하나의 체크가 되게끔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체크 상자의 상태가 뭐 체크가 되었는지 체크가 되지 않았는지 그걸 판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체크 상자 여자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체크 상자 컴포넌트 안에 쭉 있는데, 선택 여부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선택 여부가 바로 체크 상자가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블록인데요. 얘를 하나 꺼내 주시고, 얘를 그냥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 만약 안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블록이 필요하겠죠. 그런 블록은 논리에 가시면 있습니다. 논리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서 요 블록, 요 는으로 되어 있는 블록을 꺼내주시면, 이 블록은 앞에 구멍에 들어가는 뭐 어떤 게 올지 모르겠지만 블록과 뒤에 있는 게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다시 한번 논리에 들어가서 참 블록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라면, 즉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참이라면, 체크가 되었다면 이라는 조건이 생긴 게 이 블록이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조건문의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게 뭐 거짓이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체크 상자의 상태가 변경이 되었는데, 만약 여자라는 이름의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참이라면 그러면 요 뒤에는 블록을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체크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레이블에다가 글자를 출력해 준다고 했죠. 따라서 레이블 1에 텍스트를 지정할 수 있는 블록을 꺼내 주신 다음에, 이 레이블에 여자라는 값을 출력해 주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뭐 텍스트에 있는 블록을 꺼내서 여자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체크 상자 컴포넌트 안에 텍스트를 가져와서 출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체크 상자에 체크가 되었을 때는 남자 체크 상자에는 체크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남자 체크 상자에 선택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블록을 하나 더 꺼내줍니다. 짙은 초록색 블록입니다. 얘를 꺼내주신 다음에, 얘 선택 여부는 거짓이 될까요? 참이 될까요? 그렇죠. 거짓이 되어야겠죠. 거짓은 선택 여부가 해제된 거니까. 따라서 논리에 있는 거짓 블록을 꺼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체크 상자, 여자라는 이름의 체크 상자의 상태가 변경이 되었는데, 뭐 해제가 됐거나 체크가 됐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변경이 되었는데, 체크 상자, 여자라는 이름의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가 참이라면, 즉 체크가 되었다면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을 여자라고 정해라. 그리고 나서 남자라는 이름의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는
거짓으로 정해라, 즉 체크를 해제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라고 해도 값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체크상자, 여자라는 이름의 체크상자의 텍스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만은 저희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자라는 체크상자의 체크가 되었을 때는 여자라는 체크상자의 체크가 해제가 되면서 남자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어야겠죠. 이 블록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남자라는 체크상자의 체크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는 남자라는 체크 상태의 선택 여부가 참이라면 레이블 1의 텍스트를 남자라는, 지금 여자로 되어 있지만 남자라는 체크 상자의 텍스트로 지정을 하고 여자라는 체크 상자의 선택 여부는 거짓으로 정해라 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은 여자라는 체크 상자에 체크를 하면은 여기 여자 레이블 1이 여자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남자의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남자라고 체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조건문을 만들어주기 전에는 한 번에 하나의 체크 상자만 체크되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체크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렇게 조건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체크 상자에만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건문의 구조입니다. 이 조건문 블록을 보면은 만약 뒤에 오는 게 조건문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 조건문의 조건이 참이라면 그러면 뒤에 오는 블록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닐 때 동작하는 블록을 정해주고 싶다면 파란색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서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조건문의 조건이 참이라면 그러면 뒤에 오는 블록이 실행이 되는 거고 조건문의 조건이 거짓이라면 아니면 뒤에 오는 블록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의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만약 이 블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고 만약이라는 블록을 사용을 하시면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어서 조건이 아닐 때 또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이 되겠죠.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건문의 구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파란색 톱니바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문의 조건을 만들어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해보는 그런 블록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크 상자를 통한 조건문은 여기까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의 조건문 익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건문이란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해당 조건에 따라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구조로서 참과 거짓에 따라 실행하는 동작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체크 상자 컴포넌트란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